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 1반 영상 11번째 영상입니다. 대상은 1학년 5반 출석 체크 레포트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순수 물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순수 물질은 내부 어디서나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는 물질이다.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는 물질이다. 즉 여러 개의 물질이 있어도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으면 순수 물질로 취급합니다. 그림 3-1 질소. 질소는 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온도가 변하든 압력이 변해도 이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으면 순수 물질로 취급합니다. 공기도 액체 상태에서 아니 기체 상태의 공기에서 공기는 크게 질소, 산소, 아르곤, 헬륨 8:2 기타 등등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개의 물질이 혼합이 되더라도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으면 순수 물질로 취급합니다. 그림 3-2 자, H2 물이 액체 상태와 증기 상태로 존재합니다. 상이 달라 있습니다. 이 기체 상이 서로 다르더라도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으면 순수 물질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공기를 볼까요? 공기는 공기가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로 있으면 물은 순수 물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순수 물질은 내부 어디서나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는 물질이다.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는 물질이다. 즉 여러 개의 물질이 있어도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으면 순수 물질로 취급합니다. 그림 3-1 질소는 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온도가 변하든 압력이 변해도 이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으면 순수 물질로 취급합니다. 공기도 액체 상태에서 아니 기체 상태의 공기에서 공기는 크게 질소, 산소, 아르곤, 헬륨 8:2 기타 등등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듯 여러 개의 물질이 혼합이 되더라도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으면 순수 물질로 취급합니다. 그림 3-2 자, H2 물이 액체 상태와 증기 상태로 존재합니다. 상이 달라 있습니다. 이 기체 상이 서로 다르더라도 화학적 조성이 변하지 않으면 순수 물질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공기를 볼까요? 공기는 공기가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로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기는 질소가 80%, 약 80%, 산소가 약 19%, 나머지 1% 정도가 약 0.9%가 다른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액체와 기체로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압력에 따른 온도에 따른 상이 변하기 때문에 화학적 조성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림 B 같은 공기가 액체와 기체로 존재하면 이것은 순수 물질이 아닙니다. 순수 물질의 상에는 고체와 액체, 기체가 있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간에 잡아당기고 미는 힘, 인력과 청력이 작용합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고체, 액체, 기체 상태입니다. A 같은 경우는
고체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정된 위치에 있고 서로 분자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인데, 액체에서는 분자 집단은 다른 집단의 주위를 떠다닙니다. 고체에 비해서 훨씬 더 약간의 더 자유스럽게 이동합니다. C는 기체 상태죠. 기체에서 분자들은 여기저기로 불규칙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합력의 입장에서 보면 A가 결합력이 최대요, C는 결합력이 최소요. 내부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 2장에서 배웠던 내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A와 C를 비교하면 C가 훨씬 더 내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순수물질의 상변화 과정입니다. 상변화 과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을 스탠다드로 합니다. 그림 3-5에 보면 1atm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20도짜리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 밀봉된 상태입니다. 밀봉된 상태, 이런 것은 밀폐계라고 했죠. 외부에서 열을 가합니다. 열이 들어옵니다.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자, 열을 가하기 전에 대기압 20도, 그때 물을 뭐라고 하냐면 압축액이라고 합니다. 또는 관행액. 그때 이 물은 어떻게 존재한다? 액상, 액체로 존재한다. 1atm 20도에서 물은 쉽게 증발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서서히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온도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 에너지가 열이 들어오게 온도가 서서히 상승합니다. 자, 100도씨가 딱 됐을 때, 그때는 포화액이라고 합니다. 포화수. 100도지만 아직은 끓지 않는 거. 좀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쉽게 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기체로 증발하려고 하는 액체. 1atm 표준 대기압에서 100도씨, 이 물은 어떻게 존재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쉽게 증발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아까 100도씨에서 계속 열을 가하면, 자, 여기서 쉽게 어떤 상태량의 이상한 점이 발견합니다. 자, 열을 가해도 온도는 변함이 없고 100도씨로 유지하면서, 그때는 압력이 1atm이세요. 1atm 온도는 100도씨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서서히 이 액체가 증기로 바뀌죠. 증기와 액체가 공존하면 그걸 포화액 증기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액체와 증기상이 공존하다. 열이 좀 더 전달되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액체는 서서히 줄어들고 기체는 증가되겠죠. 포화액체의 일부가 증발합니다. 이걸 포화액 증기 혼합물입니다. 계속해서 열을 또 가합니다.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스톤 안에 있는 액체는 전부 다 기체로 바뀝니다. 100도씨, 1atm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기체로 바뀝니다. 마지막 액체 방울이 증발할 때까지 1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걸 뭐예요? 포화증기라고 합니다. 포화증기. 쉽게 응축되는 것. 응축이라는 것은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것을 응축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열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밖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여기에 응축이 생기겠죠. 자, 이 포화 증기를 더 계속 열을 가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기체지만 열이 쭉쭉 가해짐으로써 온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잘 응축하지 않는 증기, 즉 포화 증기가 아닌 안전한 과열 증기, 이걸 과열 증기. 보다 많은 열이 전달되면 증기 온도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과열 증기가 됩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을 그 상태량들 T와 V, 비체적 예 그리는 것을 선도라고 해요. 상태량 선도. T 뉴 선도입니다. 압력과 온도와 비체적 관련된 걸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 걸 T 뉴 선도라고 합니다. 아까 1번 위치와 2번 위치. 표준 대기압 상태 1AT 20도에서 열을 서서히 가하면 온도는 상승하지만 아직은 액체 상태입니다. 더불어 비체적은 미소하게 증가되죠. 그래서 2번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포화수라고 했죠.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다시 조금만 열을 가하면 이제 기체가 생기겠죠. 계속 열을 가하면 그때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서서히 기체, 증발이 되겠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체 양은 증가되고 액체 양은 줄어듭니다. 자, 2번과 3번 지역에 있는 걸 아까 포화액 증기 혼합물이라고 했죠. 2번과 4번 사이에요. 4번까지. 4번에 다다르면 이제 100% 증기가 됐습니다. 이걸 포화 증기라고 했죠. 2번과 4번 과정에서 특이점은 뭐예요? 열을 계속 가해도 온도는 상승되지 않고 액체에서 기와 기체 양은 증가되면서 비체적은 계속 증가되죠. 4번 위치에 포화 증기가 돼서 열을 또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열 증기가 되죠. 과열 증기가 됩니다. 이 과열 증기를 반대로 열을 서서히 빼앗아가면 똑같은 이 그래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2번과 4번 과정을 뭐예요? 이걸 상변화 과정이라고 하죠. 상변화 과정. 2번과 4번 과정을 상변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입니다. 포화 온도는 아까 말대로 상이 변하는 온도, 포화 압력도 상이 변하는 압력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온도는 포화 온도, 물이 끓기 시작한 압력도 포화 압력. 물이 끓기 시작한 온도는 압력에 따라 달라요. 서로 정속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압력이 일정하면 끓는 온도도 일정하다. 물은 1atm에서 100도씨에 끓는다. 물은 100도씨에서 표준 대기압이지만 압력이 낮을수록 포화 온도도 낮아지죠. 압력이 1.23kPa일 때는 그때 물을 끓는 온도는 10도고 압력이 상승할수록 포화 온도도 상승합니다. 옆에 있는 N쪽 그림을 보면 포화 압력과 포화 온도의 관계입니다. 거의 비례관. 압력이 상승할수록 포화 온도도 상승하죠. 잠열입니다. 아까 참 숨어있는 열. 아까 그림에서 보면 2번과 4번 과정. 즉 상변화 과정 동안에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흡수되면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가 흡수돼요. 그때는 잠열, 숨어있는 내부에서 열을 흡수를 해야 상변화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 이렇게 되려면 그때 숨어있는 열을 방출해야
상이 변하죠. 융해 잠열, 녹는데, 즉 어떻게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어떻게 외부에 융해 잠열, 외부로 그때 열을 흡수해 가죠. 어느 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방출해 가죠. 증발장력, 액체가 기체로 기화 동안에 흡수된 에너지 양, 응축,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건 방출해 가죠. 잠열의 크기는 상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고도가 상승할수록 어떻게 될까? 포화 압력은 떨어지고 포화 온도도 떨어지죠. 자, 아까 포화 압력과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의 관계, 정석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자, 실험조죠. 지금 이 면은 어떻게 될까요? 단열된 상태입니다. 이 붉은 색깔은 지금 질소입니다. 질소인데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안에는 실험방, 테스트 방에는 어떻게 될까? 어떤 물질을 내가 마이너스 196도로 유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외기 온도는 25도입니다. 여기는 질소인데 표준 대기압 1atm에서는 1atm 25도에 있을 때 질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액체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빼앗아 오든지 아니면 압력을 상승시켜버리면 포화 압력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처음에 이 질소가 기체 상태에 있지만 압력을 계속 높여버리면 이게 압력을 계속 높여버리면 여기에 있는 게 질소가 액체가 돼버립니다.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오픈해버리면 안전 밀봉에서 고압으로 했다가 밀폐를 해버리면 개봉을 해버리면 여기는 표준 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포화 온도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화가 되겠죠. 기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내부에서 열을 흡수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단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은 어디서 빼앗아 와야 될까요? 이 실험조 여기에서 열을 계속 빼앗아 오면서 어떻게 돼? 액체가 기체로 되니까 증발 잠열을 내부에서 계속 흡수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흡수하면서 이건 기화가 되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냉각하고자 하는 물질은 어떻게 마이너스 196도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96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표준 대기압에서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가 포화 온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도를 마이너스 196도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포화 압력을 조절하면 포화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냉각할 수도 있죠. 왼쪽 그림을 볼까요? 왼쪽 그림은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고 아니면 열을 빼앗아 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 1atm 20도일 때는 이게 지금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음을 만들고 싶으면 열을 빼앗아가면 되지만 열을 빼앗지 않고 여기를 압력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낮추면 포화 온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물이 기화가 되겠죠. 기화가 되면서 어떻게 주위에서 열을 빼앗아 와야니까. 그런데 여기가 완전 단열이기 때문에 무엇에 빼앗아 올까요? 이 물에서 열을 빼앗아 오니까 여기 주위에 어떻게 돼? 순간 얼음이 오는 거죠.
이 원리가 진공포장 원리입니다. 진공포장. 25도에서 0도씨까지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떨어뜨리면 이게 진공포장, 냉장을 할 수가 있다. 상변화 과정 동안 상태량 변화를 선도로 나타내는 게 상태량 선도입니다. 아까 물을 기준점으로 여기가 온도, 여기는 비체적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을 보실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될까요? 압축액입니다. 1atm, 1atm 이 정도 되겠네요. 1atm 정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일까요? 압축액입니다. 아까 그림 생각나시죠? 피스톤에 물이 들어있을 때 열을 서서히 가하면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0.1MPa를 유지하면서 열을 가하니까 열을 가하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비체적은 거의 조금씩 증가되죠. 온도는 증가되고 여기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포화수가 되겠죠. 포화수. 또 열을 가하면 이제 온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서서히 증기가 변하죠. 이 구간을 대물을 포화 증기 혼합. 여기에 되면 포화 증기. 여기에 되는 것은 과열 증기. 여기와 여기를 상변화 과정. 이렇게 가면 열을 흡수하고 이렇게 가면 열을 방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선도의 길이를 봐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상승할수록 상변화 구간 시간이 짧아지면서 또 한 가지 뭘까요?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압력이 낮을수록 에너지 양은 증가되고 압력이 오를수록 이 구간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즉 상변화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양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방금 T 뉴 선도를 그린 것입니다. 아까 선을 여기 이은 것은 여기가 뭐냐면 크리틱 포인트, 임계점입니다. 자, 이 선을 뭐냐면 이 선을 포화 액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 선을 포화 증기선. 아까 포화 액선 왼쪽에 있는 것을 압축액 영역이라고 하고 포화 증기선 오른쪽을 보면 과열 증기 영역입니다. 자, 크리티컬 포인트 포화 액선과 포화 증기선 사이를 뭐냐면 압축액 증기 혼합물이 압축액 증기 혼합물. 자, 크리티컬 포인트. 자, 여기 구간을 뭐냐면 아까 상변화 구간입니다. 그러면 압력을 계속 상승을 시켜버리면 임계의 온도, 포화 온도도 상승하니까 압력을 계속 상승시키면 이 부분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때 상변화 구간이 순간 액체와 기체 증발 과정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순간 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초임계 압력, 즉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압력이 더 높은 상태에서는 분명한 상변화 과정, 비등, 끄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건 아까 T 뉴 선도, 이건 PV 선도입니다. 자, 그때 이 취의 무게가 1MPa입니다. 즉 압력이 1MPa입니다. 온도가 150도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열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있는 물의 온도를 150도로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죠.
1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차단하고 150도 이하로 떨어지면 열을 삭화해서 150도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자,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아까 포화 압력과 포화 온도는 서로 간에 비례한다 그랬죠.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 볼까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을 아까 압축 포화 X선, 포화 증기선, 압축 액 영역, 과열 증기 영역이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1atm 150도 압축액 상태입니다. 이걸 내가 포화수로 만들고 싶으면 열을 가하든가 또 한 가지 방법, 압력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떨어뜨리고 계속 떨어뜨리면 이 지점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 무게를 계속 놔두 그 상태에 놔두면 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빼앗으면 이 상태에 뭐가 될까요?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이게 기화가 되는 거죠. 열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압력을 조절하면 기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는 압력은 추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추를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때에서는 추를 그 상태에 놔뒀다가 이 상태 되면 다시 추를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열 증기로 바뀐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뭐냐면 고체 상태를 보죠. 아까는 액체와 기체지만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세 개의 상이 존재했을 때 그걸 T 선도로 그린 겁니다. 자, 아까 크리티컬 포인트, 포화 액선, 포화 증기선, 여기가 뭐야? 액체와 기체가 공전, 그 다음에 액체 증기죠. 자, A와 B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뭐야? A와 B의 다른 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액체, 고체와 액체, 고체, 트리플, 삼중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갔다가 다시 옵니다. A 그림은 어떻게 돼요? 액체가 고체를 쐈을 때 부피가 축소할 때, B번 같은 경우는 액체가 고체를 될 때 팽창할 때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 게 물이죠. 팽창한다가 다시 비체적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자, 삼중점입니다. 물에서 삼중점은 0.01도씨, 0.6117kPa. 삼중점이라는 거예요. 액체와 기체, 고체가 공존하는 구간. 삼중점 압력과 온도에서는 순수 물질은 3개의 상이 평형 상태로 존재한다. 상수 PT 선도입니다. PT 압력과 온도의 선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승화. 액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는 것을 승화. 이건 액체에서 기체, 액체에서 증기선, 크리티컬 포인트. 이것은 고체에서 액체로 용해선 아니면 용해선이죠. 자, 이 점선은 아까 말할 때 액체에서 고체를 갔을 때 팽창하는 거, 실선은 축소하는 거, 부피가 줄어들 때 이걸 삼중점이라고 하죠. 삼중점 삼중점 이하의 압력과 온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체에서 바로 놔두면 기화가 됐습니다. 고체상으로부터 직접 증기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삼중점 이하, 이 삼중점 이하 압력에서 고체는 먼저 이렇게 융화가 되지 않고 바로 융화가 되지 않고 바로 승화,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버리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1번째 레포트는 순수물질 11번째 레포트는 순수물질 3중점 정의에 대해